쩌나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쩌나제일 이호석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심하셨습니다. 테슬라는 과연 화성까지 갈 것인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밈으로 불리던 천슬라에 정말로 도달했습니다. $1000를 넘어섰고요.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1조 달러 클럽까지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순위로 친다면은 이제 5위까지 현재 올라간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기행이 반복되면서 테슬라라는 종목에 대한 믿음도 많이 떨어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보여줄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테슬라라는 종목의 특성에 대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왜 좋으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세요. 그냥 테슬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가장 제가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테슬라라서 좋은 게 아니고요. 테슬라라서 좋은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적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137억 달러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56%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7%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388% 늘어나는 높은 순이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억 달러라고 하는 영업이익은 증권사에서 실적 발표 전에 그 실적을 추정하는 추정치를 컨센서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컨센서스를 24%나 초과할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했는데 그 2분기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뛰어넘는 높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꿈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돈도 벌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자동차가 되는 거고요. 그 자동차 사업부 같은 경우가 총 매출 이익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률도 14.6%가 나왔는데요. 테슬라의 중기 목표가 영업이익률 10% 넘는 것이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스코어는 테슬라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계획했던 것보다도 그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천슬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한 방은 미국의 2위 렌터카 업체인 허츠와의 계약이었습니다. 허츠는 테슬라의 모델 3를 2022년까지 10만 대 42억 달러 규모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허츠 입장에서는 테슬라 차량의 잔존 가치가 높다는 점, 그리고 충전을 위한 시스템이 잘 돼 있던 점을 이제 굉장히 높게 샀다라고 합니다. 네, 테슬라는 11월에 텍사스 공장과 베를린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신규 고객사, 심지어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렌터카 업체가 신규 고객사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요. 아무래도 허츠의 이런 행보 자체가 다른 렌터카 업체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렌터카 업체 시장 자체가 연간 한 150만 대에서 200만 대의 차량을 필요로 하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번에 허츠와의 계약을 통해서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도 계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향후 새로운 매출까지도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렌터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모델 3, 테슬라의 자동차를 경험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렌터카가 아니라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테슬라는 확보된 신규 고객, 여기에 잠재적인 고객까지도 확보하는 굉장히 사업적으로 큰 성과를 이뤄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허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왜 갑자기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게 됐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와의 계약이 발표된 이후에 허츠의 장외 주식이 당일 9.5%나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허츠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2분기 기준으로 허츠가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42만 대 정도 되거든요. 허츠에서는 이 42만 대를 점진적으로 전부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로 바꾸는 데 있어서 왜 테슬라냐?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렌터카 업체들이 보유한 차량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차량의 감가상각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렌터카 업체의 자산 가치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포타로 인해서 향후 3년 뒤를 보더라도 잔존 가치가 가장 높은 지금 전기차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허츠 입장에서는 잔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자산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테슬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차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기준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4.5%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20%를 넘었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4.5%라는 보급률 자체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렌터카 업체의 전기차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보급 속도가 점점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실제로 전기차로 이제 차량이 바뀌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이 전기차로의 경험을 통해서 신규 고객들이 전기차로 빠르게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까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시장에서 보급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열매, 과실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보는 시각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한 포인트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IT 측면에서 기술을 내재화해왔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른 반도체를 사용하면서 그 반도체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기술 자체가 이미 테슬라는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향후 조금 더 길게 보았을 때 다른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과 이 부분에서 차별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만난다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생산량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생산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 테슬라가 계획했던 것이 한 105만 대 정도 생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분기에 그리고 24만 대 정도 출하를 했는데요. 이 말인 즉슨 테슬라는 차를 만드는 족족 바로바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조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공급을 늘리더라도 그 늘어난 공급만큼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계속 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11월부터 텍사스와 베를린에 있는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에도 모델 Y를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 2030년까지 이제 증설을 위한 부지까지 좀 물색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팔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동차 이외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월 구독 서비스인데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월 구독 서비스를 한 달에 $199에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완전 자율주행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차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이제 텍사스 지역 전체로 이제 넓혀 놓은 상황인데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그 테슬라의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운전자의 뭐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타 정보들을 넣어서 이제 그에 맞는 보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험 사고에 대한 리스크도 더 줄어들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보험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익성이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자율주행하고 엮게 되면 아무래도 자율주행을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사고 확률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만약에 사고가 난 이후에 보험금 지급액이 지출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수록 오히려 이제 지출은 줄어들고 보험 가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걷어들이는 보험액 자체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보험 사업 또한 이제 캐시카우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고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공포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기업 가치나
성장성이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테슬라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